안녕하세요, 허진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산타페 DM입니다. 현대에서 산타페 하면은 베스트 셀링카 중에 하나로 속하죠. SUV 중에 넓은 공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안 또는 레저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산타페 선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SUV도 라인업들이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르노, 삼성, 쉐보레, 르쌍쉐 얘네도 포함해가지고 르노, 삼성, 르노 삼성이지. 르노 삼성, 쌍용, 쉐보레 이쪽에서도 SUV의 그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워낙 SUV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되게 상당히 많은 그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는 기아와 현대죠. 아무래도 그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접목을 시키니까요. 그 중에서도 산타페 같은 경우는 가격에 있어서도 중고차 시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접근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죠. 특히나 이 정도 연식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타페 DM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키로수는 102,500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연식은 2014년식입니다. 2013년 등록의 2014년형 산타페 DM입니다. 색상은 곤색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곤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회색 느낌의 회색이 조금 뭔가 들어간 좀 뭔가 믹싱된 그런 네이비 컬러예요. 일단 도장 상태는 괜찮은 편이네요. 상당히 요즘에 저희가 선별하는 차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간당간당하는 것들은 대표님이 하시고 좀 깨끗한 것들은 제가 소개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게 표면 도장 처리들이 상당히 좀 깨끗하네요. 예, 보통 이 정도 하려면은 이제 차를 막 타시는 분, 그러니까 그냥 자동 세차 들어가서 닦아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장면을 갖고 있기가 좀 어렵죠. 꺼끌꺼끌해요. 근데 이 정도 도장면들은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왁싱이라고 하니까 그 털미는 그거 같네요. 왁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광을 좀 내셨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처럼 제가 눈으로 직접 보기에도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어디 도장이 찌그러지거나 이런 데는 전혀 없고, 내차 피해는 2번 있습니다. 내차 피해 2회 있고 금액은 290만 원 정도. 솔직히 이게 2회로 나뉘다 보면은 150, 130 이 정도로 나뉠 텐데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이게 어디 범퍼라든가 이런 데서 라이트만 나가고 이래도 단가가 세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일단 같이 외관 한번 보실게요. 이쪽 휀다 부분에서부터 문짝 봤을 때 흠집이 눈에 띄는 거는 전혀 없죠. 그리고 특히나 휠이 되게 깨끗하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타이어는 비투어 타이어라고, 비투어라고 있죠. 비투어 타이어라고 있는데 요거를 껴놓으셨는데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2.0이 아니라 2.2입니다. 2.2 디젤 엔진이에요. 보면 여기 EVGT라고 써 있고, 트렁크는 한번 볼까요? 트렁크는 자동일까요? 트렁크는 수동이네요. 네, 보통 요즘에 자동 트렁크들이 많아서 그냥 쉽게 그냥 열어버리면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열어야 되는데, 좀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뒤에 일단 여기 커버를 해 놓으셨어요. 원래 순정으로 돼 있는 그거죠. 초기 출고 당시에 지급됐던 그 커버가 이렇게 있는데 커버부터가 되게 깨끗해요. 보통 여기에 이렇게 흙먼지 같은 것들, 모래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 여기 봐도 여기 수납 공간에 소화기하고 삼각대, 그리고 자키, 타이어 교환할 때 자키 이런 것들이 있고 깨끗하네요. 일단 이 부위도 깨끗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거 7인승으로 나온 거라, 그쵸? 여기 의자가 있죠. 여기 밑에 여기 의자가 들어가는 7인승 모델이라 이런 식으로 트렁크로 공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갑자기 좀 탑승해야 될 인원이 늘으셨다 그러면은 여기 3열을 세워 놓으시면 됩니다. 3열은 여기서 이걸 걷으시고 저기 보이시는 레버를 당겨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열이 생기죠. 그리고 커버는 잠깐 접어 두시는 거고요. 굳이 3열이 필요 없으시다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덮어서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열을 위한 안전벨트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쓰시니까 이대로 그냥 두셔야 될 거고요. 이걸 따로 어떻게 빼서 정리해 놓을 수는 없어요. 차 몸체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후방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요. 깨끗하네요. 여기에 보통 여기 있는 플라스틱이라 짐 같은 거 캐리어를 꺼내거나 무거운 걸 꺼낼 때 여기를 팍 치고 가는 경우 때문에 많이 좀 데미지가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차예요. 뒷범퍼 요 아랫부분에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짐 이제 내리다가 이렇게 뭘 빵 찍어가지고 여기가 막 깨져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차 같은 경우도 이 차는 깨끗하네요. 관리 잘 하셨던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여기 달려 있고요. 썬팅은 그렇게 짙은 편은 아니네요. 안에가 좀 잘 보이는 편이라서 썬팅이 짙진 않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뒤에는 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LED 테일램프 적용돼 있고,
자, 주유구 쪽으로 뒤쪽 운전석 뒤쪽 펜다도 역시 깨끗해요. 네, 도장 상태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거. 붙일한 데가 한 3군데 정도 보이네요. 여기 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돌이켜서 이 정도로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문 옆차가 문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여기가 붙일이 하나 둘 세 군데 정도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거 말씀드리고, 여기도 미세하게 흠집이 있는 정도. 근데 색상이 좀 톤이 다운돼 있는 차라, 어두운 차량이라서 눈에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잘 봐야 보이는구나 할 정도라서 그냥 실제로 보실 때는 별로 거슬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루프렉도 달려 있어서 어디 뭐 놀러 가실 때는,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짐을, 캐리어를 연결하시면 위에다가 뭐 보드, 스키 장비 이런 것들, 낚시 장비, 낚시 용품들 위에다가 실을 수 있는 캐리어 연결도 가능합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약간 이런 데미지가 좀 입었어요. 뭐 운전하다가 어딜 지나치다가 이렇게 긁힌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차가 뭐 긁고 간 걸 수도 있고 한데, 약간 여기 좀 데미지를 입었죠. 그거 말씀드리고, 펜더는 깨끗하고 문짝 깨끗하고, 보닛 부분도, 헤드라이트도 역시 깨끗합니다. 투명도도 높죠. 뭐 이렇게 하얗게 플라스틱이 백화 현상 일어난 것도 없고요. 안개등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깨진 부위가 없네요. 그릴도 파손된 부위 없이 깨끗하고요. 그릴 요 크롬에 반짝이는 게 마치 거의 새 차 정도. 보통 이게 이제 떼끼고 나중에 이게 칠이 막 벗겨져 가지고 지저분한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깨끗합니다. 보닛도 마찬가지로 그 고속도로에서 미세하게 돌 튄 게 하나 둘 세 개 정도 눈에 띄는 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심하네 하는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닛도 도장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그릴 아랫부분 이쪽에, 아랫 범퍼 이쪽에는 스크래치 흠집이 좀 있네요. 여기 요 정도? 여기 있다는 거. 근데 굳이 저거를 돈 들여서 바꾸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아랫부분이라서. 뭐 범퍼 뭐 이쪽이면은 좀 그렇겠지만, 외관은 같이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상태가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아주 좋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제 승이 안 차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뭐 쏘쏘 정도 줄 수 있겠습니다. A, B, C, D, E 중에 한 C 정도? C 정도 등급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건 도장 상태는 좋습니다. 약간의 데미지는 좀 있겠지만 도장 상태는 좋고, 그러면은 이어서 실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실내 JMTV. 핸들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이에요. 전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보니까 여기 보면 언덕 밀림 방지 장치 옵션이 여기 버튼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 돼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에코 모드 뭐 누르면은 연비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뭐 굳이 저거를 이제 시내 같은 데서는 좀 쓰실 것 같고요.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그 RPM을 좀 낮은 수치에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좀 토크나 마력을 좀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연비 효율을 보겠다는 건데, 저거는 시내 주행에서는 좀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고속 주행에서는 오히려 안 쓰시는 게 이득이실 겁니다. 고속 시에는, 왜냐면은 뭐 RPM을 자꾸 낮게 쓰면 그만큼 속도가 저하되는데, 악셀은 많이 밟으실 테니까 속도를 많이 내기 위해서. 좀 설명을 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쓰지 마시고 시내 주행에서는 좀 쓰세요.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이제 뭐 음소거,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뭐 오디오, CD, 블루투스 이런 것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인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 세트로 어떤 일정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세트를 현재 속도에서 눌러서 세트 마이너스 요 세트 쪽으로 하게 되면 현재 속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플러스 하면은 속도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하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설정 속도가. 그러다가 이거를 해제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해제가 됩니다. 속도가 다 줄어들면서. 이해되시죠? 크루즈 컨트롤 쓰는 법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크루즈 컨트롤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열선 뭐 겨울철에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선 핸들은 뭐 웬만하면은 있는 옵션이라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설정입니다. 뭐 도어에 불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것들 설정, 차 설정, 키로수 이제 주행거리 이제 리셋하고 뭐 그런 것들이고, 이쪽에 보니까 오디오 장치인데, 이게 요즘에는 이 사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순정형인지 뭔지는 켜봐야 알겠더라고요. 일단 켜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후방 카메라도 잘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요게 대박, 이거 내 거지. 대박, 3,000원. 나 팁 받았다. 맥도날드에 가면 3,000원치 보이는데 3,000원. 야, 무슨 수건. 젠틀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수건으로. 전차주분께서 3,000원을 기부하시고 가셨습니다. 여기 뭐 이 공간만큼은 뭘 두시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선글라스는 여기다가 놓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뭘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가 3,000원? 3,000원 보관함? 카드?
카드 같은 것들. 네, 뭐 여기는 좀 사실 저는 이게 어중띠다? 그냥 밋밋해서 뭘 넣은 것 같은데 되게 어중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고 여기는 이제 요 지도 SD 카드 들어가는 거고, 통풍 장치, 그리고 뭐 공조 장치. 아래쪽에 보면은 시가잭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시가잭이 요즘에는 뭐 핸드폰 충전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옵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포트 따가지고 하라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억스 단자가 지금 여기에 꽂혀 있죠. 보면은 보이시나요? 억스 단자 꽂혀 있죠. 이게 아마도 요 내비는 순정형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단자 연결하려고 여기다가 옥스 단자를 껴놓은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건 순정형이 아닐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순정형 아닌데 되게 깨끗하게 잘 나왔죠. 이게 그냥 순정형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순정형 아닐 겁니다. 그리고 USB 단자, 여기는 그냥 뭐 3,000원 같은 거 이렇게 거치해 놓으시라고 수납 공간 있는 거고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통풍 및 열선. 근데 조수석에는 열선만. 그리고 등급이, 이게 차 등급이 옵션이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통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는데 뭐 오토 홀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등급이 한 3번째 정도 등급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수납 공간에는 뭐 별건 없고요. 여기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하고 차 설명서 뭐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없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여기 룸미러에 같이 돼 있는 차량이라 하이패스 따로 구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HD라고 써 있는 블랙박스가 여기 돼 있어서 그냥 있는 거 쓰세요. 네, 있는 거 쓰시면 작동만 잘 된다면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요거는 불이 이렇게 자동이 아니라 직접 켜는 식이네요. 여기 선바이저는. 그리고 운전석은 전동입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고 요추 지지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받침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허리 받침대 있는 차들 찾으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왜냐면 허리 아프신 분들은 꼭 이게 있어야 좀 이렇게 받치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의 옵션은 뭐 없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중앙 콘솔 박스가 상당히 여기가 공간이 넓다는 게 장점이고요. 센터 콘솔 박스가. 그리고 운전석 이 시트가 여기 보시면 그냥 밋밋하게 돼 있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체형 맞춤형으로 이렇게 인체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제가 앉기에는 공간이 많이 남는 거 보니까 지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앉았을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선루프가 없는 모델이라 여기가 좀 휑하네요. 아무래도 선루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옵션은 넣지 않으셨고요. 차에서 담배 냄새는 안 나요. 담배 냄새는 안 나는데 약간 여기 이게 때가 묻었네? 때가 묻은 정도? 요거는 여기 지금 보면은 때가 좀 묻어 있거든요. 여기 선바이저에만. 다행인 거는 선바이저에만 좀 묻어 있어서 이게 좀 깨림칙하시면 선바이저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분리해서 하면 되니까 얼마 안 합니다. 요것만 교환하시면 돼요. 여기 때가 좀 묻어 있어서. 손때인지 무슨 때인지. 담배 냄새는 솔직히 안 나고요. 피셨는지 안 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담배에 대한 데미지가 없으니까. 깨끗한데 여기도 때가 좀 묻어 있네요. 여기도 좀 그렇고 같은 때가. 이게 무슨 때인지 모르겠는데 때가 좀 묻어 있네. 네, 그거 하고 앞좌석은 뭐 실내 봤을 때 어디 뭐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나 뭐 지저분한 건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102,500km 주행거리 나오고요.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이 매립형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엔진 RPM은 뭐 1000에서 약간 위로, 정상적인 상태죠. 시동 걸어놨다가 이제 냉간시에서 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1000 정도에 알맞게 지금 뭐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는 에어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아니라 이게 에어 컨디셔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각을 위한 게 아니라 제습 효과, 실내 공기청정이니까 원래는 겨울철에도 이걸 켜시는 게 맞대요. 켜시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공기 순환 시켜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후방 카메라 잘 되는지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영상 화질이 솔직히 그렇게 완전히 좋진 않네요. 약간 조금 그런데 그래도 작동 잘 하고요. 열선,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작동 잘 하고요. 통풍도 마찬가지로 작동 잘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 옵션들, 핸들 열선도, 핸들 열선이 아니라 이거는 그거구나. 핸들 모드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핸들 열선이 아니고 스티어링 휠 모드였고요. 핸들 열선은 이 옆에 있네요. 네, 옆에 버튼이 있어요. 핸들 열선 버튼은. 네,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뭐 엔진 소리도 잘 돌아간다는 거, RPM도 자연스럽게 잘 올라간다는 거 잘 함께 보셨고, 그 다음에 뒷좌석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 쪽부터 보시면은 산타페도 예전하고 달리 이런 데는 사피아노 소재 같은 걸 썼고요. 여기는 가죽으로 전보다 조금 이런 실내 디자인에도 품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쓴 게, 아무래도 판매량을 보면은 동급이 소렌토잖아요. 소렌토가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뭐 실내도 그렇고 같은 엔진하고 미션을 갖고 있지만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좀 더 고급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디자인부터가 일단 좀 압도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가 설 자리를 좀 잃어버렸죠. 왜냐면은 자사의 펠리세이드도 있고 이제는 뭐 GV80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산타페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DM인 것 같아요. 이전에 DM 점에 CM이었죠. CM은 상당히 좀 조잡합니다. 좀 상당히 이 실내도 그렇고 되게 이 차는 좀 급이 떨어져 보이네 싶었는데 DM부터는 신경을 좀 써서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들도 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뒷좌석 열선 들어가네요. 뒷좌석 열선도 들어가고, 이 뒷좌석 시트 상태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깨끗한 편이죠. 네, 깨끗한 편이고, 뒷좌석 지붕에도 이게 뭐 거뭇거뭇한 때가 이렇게 좀 묻어 있네요. 거뭇거뭇한 때가 이렇게 좀 약간씩 묻어 있어요. 실내라 잘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 그런 게 있고, 여기 뒤쪽도 깨끗해요. 여기도 가죽도 뭐 찢어진 거 이런 건 없고, 그리고 뒷좌석에 여기 가운데 시가잭 하나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시가잭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B필러 쪽에 여기 통풍구 있고, 그 가운데는 여기는 뭐 SUV들은 여기 암레스트 부분은 거의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부분이라 그냥 컵홀더만 이렇게 컵홀더만 나오고 그 외에는 뭐 없죠. 그리고 뒷좌석 모두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걸 접어서 그냥 그 짐칸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뒷자리 폴딩 한번 해볼게요. 뒷자리 폴딩을 해서 필요해 뭐 지금은 요쪽만 해서 이렇게 접으면 이 뒷공간을 모두 이렇게 짐칸처럼 차박도 가능하다는 거. 산타페가 사실 공간 효율이 뛰어난 편입니다. 국산차들 실내 공간 하나는 되게 잘 뽑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 공간 깨끗하고요. 뭔가 추가적으로 클리닝을 하셔야 되거나 돈을 들이셔야 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뭐 이렇게 파손돼 있거나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네, 실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JMTV 산타페 DM 엔진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에도 부동액이 이거 없습니다. 부동액이 없어요. 여기 보조 탱크에 여기 들어있는 게 없어서 냉각수를 보충을 해야죠, 당연히. 냉각수 보충부터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벨트 상태 좋습니다. 벨트는 제 키로수를 정확히 몰라도 벨트 상태는 일단 벨트 상태는 좋고요. 위쪽에서는 뭐 특이한 이상점은 없고, 아래쪽을 봐도 누유가 되는 부분, 커버 아래쪽으로 바디 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네요. 브레이크액은 레벨링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 생산 연도가 찍혀 있네요. 17년 12월 4일자예요. 2년 정도 됐다고, 2년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보통 수명이 한 3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가. 물론 그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좀 많이 짙어요. 엔진오일이 아주 시커멓습니다. 아무리 디젤 엔진오일은 시커멓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이제 교환을 하실 때 플러싱 꼭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디젤 엔진 구조상 엔진오일에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가솔린 엔진하고는 다르게 디젤 엔진은 검은색이 됩니다. 엔진오일이 약간 부족해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풀로 맞춰놨는데 이렇다면은 엔진오일이 누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팬에서. 근데 뭐 누유가 있으면은 무조건 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미세하게 뭐 새는 것들이 뭐 누적이 되면은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건 약간 부족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조금 부족하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기준을 둬서 엔진 오일 양을 애초에 조금 부족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엔진룸 이 정도 보는 걸로 하고, 이어서 타이어, 휠, 하부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산타페 DM 타이어 휠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요. 타이어는 일단 바이투어, 비투어, 이 비투어라는 브랜드예요. 중국제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사이즈는 23555 ZR19. ZR이네. 그래도 일단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트레드, 일단 생산 연도가 2018년 42주차입니다. 생산 연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는 좀 남아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도 꽤 탈 수 있는 기간으로 보여요. 이렇게 옆에서 비춰보면은 꽤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휠은 거의 뭐 상태 좋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 흠집 빼고, 요 부분 흠집 보이시죠? 요 부분 빼고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디스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디스크는 매끈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장갑 끼고 만져보셔도 아실 정도로 뭐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그 브레이크 패드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이 닳긴 했는데 좀 쓰다가 교환하실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요. 이어서 뒤쪽도 같은 타이어예요. 비투어 타이어고 사이즈도 235, 55, 19 앞에하고 같았나요? 그리고 뒤쪽에 가장자리 이쪽에만 흠집이 있고 나머지는 여기 스포크 여기에 약간 미세하게 흠집 잡힌 거 제외하고는 뭐 깨끗합니다. 뒷타이어는 더 많이 남았네요. 뒤쪽은 트레드가 더 깊어요. 뒤쪽은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앞 타이어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역시나 상태 좋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뒤가 좀 더 남았습니다. 앞보다는. 네, 이어서 하부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차종은 2륜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퍼런셜이 없죠. 이 자리에 디퍼런셜이 없고 덩그러니 2륜 모델이고, 자, 휴바에 뭐 흘러나오는 오일이 없죠. 휴바 상태는 뭐 터지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로우암 이어져 있는 부분에 부싱들 터진 흔적 없고요. 그리고 링크도 마찬가지로 약간씩 뭐 녹슨 부위들, 소모품에 약간씩 표면에 녹슨 부위들은 있는데 교환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부 마찬가지고 휴바 상태 좋고요. 바디에 부식 먹어 들어간 흔적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차를 가지고 오시는 편입니다. 네, 이어서 앞쪽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체크를 했을 때 더 보여야 지금 체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봐도 이 깊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정도가 조금 모자랍니다.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상태네요. 수리를 요하는 게 당장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볼 조인트 해당되는 부분에도 터지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양호합니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부 촬영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되는 거, 교환을 요하는 부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교환이, 냉각수 보충이 가장 시급한 거고 교환까지도 뭐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타페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상태는 일단 뭐 준수한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돈 들어갈 부분은 없어 보이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라든지 당장에 돈을 들여서 교환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적은 차량인 것 같고, 그 외에 사이드미러에 약간의 그 흠집들, 그거 말고는 전체적인 바디는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실내에서는 선바이저 하나, 그거 약간 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분이 좀 꺼림칙하시다면 그거 교환하는 정도. 선바이저는 얼마 안 할 겁니다. 가격이. 그 정도고 키로수 이제 10만대라 좀 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수리비가 뭐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어디서 이제 오일 누유가 있진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웬만큼 보증은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줄이시고 오셔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우스트 허진혁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새로운 차량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JMTV 카우스트 허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MTV